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르는 종목의 수가 150개도 되지 않는 시장입니다. 오후장까지 참 피로감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희 오늘 잘 정리해보면서 앞으로 어떡하지에 대한 시선들 같이 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나와주셨고요.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의 포지션은 거래소 쪽에서 계속 좀 팔고 있죠. 코스닥은 그래서 좀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선물 쪽에서도 순매도 기조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뭘 많이 빼고 있을까 같이 볼게요. 일단 전기전자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좀 많이 밀렸는데요. 점검 필요해 보이고요. 네이버, 기아, 현대차와 같이 시총 상위단들 일제히 좀 내려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파는 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왜 파는 것인지, 그럼 우리는 사도 되는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송태용 과장님, 일단 빌미는 8월 초나 9월 초나 똑같습니다. ISM 제조업, 여기에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한 이야기. 지금 뭔가 블랙 먼데이 악몽 재현 아니냐라는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흘러가는 조정 재료가 참 동일합니다. 추가 하방은 그렇다면 열어놔야 할지, 만약에 동일하다고 한다면 8월 5일 날은 다시 말아 올렸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열어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제 제조업 지표가 사실 그렇게 안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8월 달에 대한 기업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차익에 대한 트리거가 발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오늘 예의주시하면서 봤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결국은 이 거래대금이 상당히 이 적게 거래되는 와중에 한쪽에서에 대한 매도가 쏠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가격에 대한 조정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이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이 종목들의 상승보다는 그 안에서도 뭐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군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지수를 다시 한 번 더 리밸런싱을 할 수 있게 되는 뭐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보다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시장을 보는 것을 매수의 기회로서 판단을 하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일단 관망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이 다음 주까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 주 이후에 또 우리가 명절로서 쉬는 날들이 상당히 많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지금 함부로 내가 사는 포지션에 놔야 할지 아니면 진짜 현금 확보를 손실을 감안해서 팔면서까지 해야 하는 시장인 것인지 8월에도 한번 출렁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가장 많이 되실 것 같단 말이죠. 자, 차영주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일단 고용지표 얘기 그리고 비제조업 PMI 지표 얘기 이런 거 다 확인하면서 우리는 계속 고민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 걸까요?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그걸 입체적으로 봐야죠. 네. 고용지표가 그렇게 나빠서 주식시장이 빠졌는데 채권 시장은 왜 안 움직일까요? 장단기 금리가 드디어 이제 정상화됐는데 된 지 이틀 만에 빠진 거잖아요. 근데 왜 장단기 금리가 다시 역전 안 됐죠? 채권 시장은 전혀 경기 둔화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동안 오랫동안 채권 시장은 경기 둔화를 얘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드디어 지난 며칠 이번 주 들어서 정상화됐죠. 그러면 경기가 정상화된다라고 봤는데 갑자기 고용지표가 빠져갖고 주식시장이 빠졌으면 채권 시장은 왜 안 움직일까요? 자, 두 번째, 경기 둔화로 인해서 지금 뭐 미국 주식이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치면 경기 둔화가 된다라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50bp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인공지능 입장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는데 그런데 엔비디아 중심으로 왜 끝까지 밀었을까요? 자, 합리적인 의심이 저는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언론에서 경기 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왁구가 안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이화선 앵커께서 질문하셨는데 파는 장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파는 장이 아니라 팔리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들을 보면 특정 종목이 아니라 지수를 파는 거죠. 네. 지수를 팔고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라면 지수는 선물로 맡기면 돼요.
그러면 지수와 연계 없는 것들을 팔아야 되겠죠. 그래야 다 같이 팔리는 거니까. 어차피 지수와 연계되는 것은 선물로 팔리니까, 파생으로 팔리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오로지 지수 관련주만 파는 거죠. 그렇다면 팔리는 장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흔들렸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오늘 아침에 여기 출연하신 IS의 그 이지환 대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것을 저는 좀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이제 외국에서 이러한 파생을 오랫동안 운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게 된다라면 엔비디아가 어제 풋옵션이 하루 만에 13배가 났어요. 네. 엔비디아 특정 종목이. 이게 이제 그 네거티브 감마 옵션이라는 어떤 특별한 이제 헤지 펀드들이 쓰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매그니티스 7이 올라가다 보니까 특정 종목에 쏠림 현상들이 있을 때 이것을 조정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지난번 우리가 블랙 먼데이 때 엔캐리 트레이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조정이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경기 둔화를 보기에는 다른 지표들은 아무것도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경기 둔화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정하기는 어렵겠죠. 더군다나 우리가 제조업 지표가 50 이하인 것은 둔화가 맞습니다만 4개월 연속 둔화이지만 고개를 들었거든요. 추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50 이하가 나쁘고 50 이상이 좋다가 아니라 50 이하에서도 추세가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를 봐야 되는데 상향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이제 이렇게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어떤 뭐 추세적으로 경기 둔화가 온다라면 그건 굉장히 끔찍한 거죠. 하지만 단순하게 이 수급에 따라서 옵션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다라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상황에서 본다라면 물론 잠잠했던 호수에 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파장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면, 경기가 꺾이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전반적인 채권 금리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면 파생에 의해서 흔들렸던 시장이다라면 오히려 저는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이 지금 역발상을 해야 될 때가 아니겠나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업에서의 흔들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흔들림이었기 때문에 오늘 또 외국인 순매도에서 시총 상위단이 자리한 것을 보아 확실히 지금은 지수 위주로 빼고 있는 게 확연히 드러난다. 더불어서 이제 네거티브 감마 옵션의 영향이다. 그러니까 수급적 영향이 좀 더 큰 시장이라면 매수의 기회로 살펴보자라는 판단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도 꼼꼼히 한번 생각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가장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시총 상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쪽 반도체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도 오늘 참 고난의 하루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관 순매도 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등등 큰 종목들 위주로 많이 빼고 전기전자단 많이 오늘 매도 물량 출회가 됩니다. 특히 반도체가 요즘 유독 때려맞고 있습니다. 송 과장님. 8월 5일 블랙 먼데이 자리가 저점일 줄 알았거든요, 최근에. 근데 더 깼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버티던 심리도 깨질만 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터닝이 될 만한 때가 나오면 그때 진입으로 봐야 할지. 이게 지금 사이즈는 어떻게 보세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섹터 단기적으로는 사실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추정치에 대해서 3분기 때 약간씩 하향 조정이 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HBM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업황에 대한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점 자체가 지연이 되거나 혹은 그 관련돼서 가격적으로 정말 이것이 돌아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의심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심이 거치는데 확인이 필요한 것까지 시간이 좀 걸리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시간이 필요한 그 기간만큼은 반도체 섹터가 약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를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길게 보면 당연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생각보다 가격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부분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관망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됐을 때 소외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만약 내가 반도체 섹터에서 거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종목들보다 머리 아프지 않게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게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 조정폭 자체가 어느 정도 하단이 막힐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대표주로서 보면서 추이를 봐라. 사실 SK 하이닉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8월 5일의 저점, 그리고 오늘의 저점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W자를 만들지 딱 기로에 서 있는 자리기는 합니다만 챙겨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는 사실 블랙 먼데이 자리를 더 이탈시키기도 하면서 오늘 7만 원 힘겹게 지금 버텨주고 있습니다. 7만 원, 7만 100원 현재 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차영주 위원님 의견 들어볼게요. 사실 오늘 오전에 엔비디아 납품설이 또 나왔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반영해 줄 수 있는 체력, 여력 다 없어 보였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삼성전자의 별명을 언제 통과되냐의 통과전자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이제 뭐 되든지 말든지 삼성전자의 기대감, 미련 다 없다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해석 주십니까? 일단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요? 삼성전자가 그 대만에서 나온 기사를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그 콜테스트를 통과해서 납품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돈을 많이 번 것은 엔비디아나 삼성전자도 아니고요. 그 기사를 낸 대만 신문사일 것 같습니다. 클릭 갖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결국 그런 거죠. 그렇게 클릭 장사를 이제는 더 이상 저는 이제 클릭 장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딱 봐서 뭐 이상한 거 딱 보고 클릭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그들은 돈을 번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보면 제가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천하의 삼성전자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부인 공시를 그동안 했어요. 부인 공시할 정도의 삼성전자라면 이런 걸 먼저 발표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상식선에서 보자고요. 자, 어찌됐든 삼성전자 조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쫓기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블랙웰 얘기가 나왔고 루빈까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하이닉스는 HBM4를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E 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통과되고 나서 4는 더 괴롭습니다. 근데 이것을 올리는 기술에 있어서 결국 TC본드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한미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계속해서 뛰어넘는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봐요.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삼성전자 말 공식 발표가 있었죠. 지금 이제 짓고 있는 공장을 파운드리에서 랜드 쪽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결국 랜드 쪽으로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제 많은 분들 원래 계획은 파운드리였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TSMC와의 관계를 통해서 랜드 쪽으로 다시 돌린다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는 현재 지금 이제 이 기대감이 반영돼야 되는데 기대가 자꾸 밀리는 거죠. 제가 그 조선주 얘기할 때처럼 자꾸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조선주도 얘기한 것처럼 수주 나서 이익 납니다라고 했는데 이익이 못 난 거는 저는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라고 봐요.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다려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좀 이렇게 보시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저점 구간인데 갭을 하락하고 내려면 갭은 매우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제가 그 20만 원 갭으로 떴을 때도 매도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갭 매우로 내려옵니다라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엊그제 또 올라올 때도 갭을 매우로 올라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엔비디아발 뉴스가 이제 터졌죠. 다시 갭은 매우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으로서 하이닉스는 모아가야지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끝났다라고 본다라면 당연히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인공지능 시대는 아직 시작이 초기다라는 개념이죠. 자, 잭슨 황이 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잭슨 황 얘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이제 그리고 경영학적으로 얘기한 것들이 있죠. 과잉 투자보다 투자를 안 해서 소외되는 것이 더 무섭다라는 논리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을 과잉 투자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과잉 투자를 그러니까 아예 투자를 안 해서 인공지능 시대에서 도태되는 것이 더 문제인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청바지를 좀 더 팔아야 될 시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공포감을 느끼셨던 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두 분 프로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더 명확하게 본질을 볼 수 있어
집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소부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송태영 과장님, 오늘 한미반도체가 차세대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공개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우리 지난주에 좀 점검받았던 이 스페타시스와 같이 좀 모아가는 쪽에 있어서는 그래도 방향보다는 속도를 기대하기보다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를 걸면서 모아가자 의견 주셨는데, 사실 이런 반도체 쪽에서는 아까 전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얘기해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소부장 갖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어떤 전략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손을 댈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지금 반도체 소부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뭐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열의 9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와서 손절을 한다? 그건 크게는 의미는 네.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비중을 늘리냐?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스페타시스 뭐 이러한 이제 종목들도 제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하반기 때 더 좋아질 수 있을 테니까 느리겠지만 조금씩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에 있어서는 일단은 스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 방향성 자체를 못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소부장은 그만큼 더 이제 레버리지 효과로서 더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조정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확실히 반도체 소부장은 아직은 건드릴 때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판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나한테 이 실익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는 결국은 일단은 놔두기는 하되 하이닉스에 대한 방향성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조금씩 더 탄력적인 애들이 생기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럼 그쪽으로에 대한 이제 종목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한다고 실익이 있냐? 그건 절대 없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를 응원하면서 반도체 대표 움직임 같이 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상위단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2차 전지 얘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순매수로 한번 돌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에서는 딱히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오늘 좀 들어오는 수급은 의미 있게 파악은 안 되지만, 기관 쪽 돌려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보이고 포스코 퓨처엠도 보이고 흐름들이 좀 나오네요. 그러면 그래도 어디선가는 사네? 이렇게 한번 저희 초점 잡고 봐볼게요. 자, 차 의원님, 냉정과 열정 사이가 2차 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 삼성 SDI 그간에 강조해 주셨던 세일사 쪽에 있어서 삼성 SDI 지수 대비 그래도 그 지수만큼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폭발적으로 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오늘 내림도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할지, 오히려 이게 반사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착시 효과일까요? 진짜 안정적인 걸까요? 안정적이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차트라든지 수급 논리를 봤는데, 일단 두 가지를 다 보죠. 잠깐 업황을 보게 된다라면, 경기 둔화 얘기를 해야 된다라면, 경기가 둔화되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뭐죠? 내구재에 대한 판매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어야 되죠. 그런 더군다나 자동차 판매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누구다? 전기차. 그럼 이차전지가 지금 이 정도 밀려야 될까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보다 더 밀려야죠. 네. 그러니까 경기 둔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 둔화니까 주가가 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럼 경기 둔화라는데 그러면 관련 주식들은 어떻게 돼라는 논리적인 그 전개를 해 나가셔야죠. 자, 이차전지가 안 올랐다라고 하면 LG엔솔 입장에서 섭하죠. LG엔솔이 몇 프로가 올랐습니까? 더군다나 입국탄장에서 LG엔솔이 이 정도 올랐는데 오늘 이 정도다라고 본다라면, 또 한 가지 특성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그동안 그 2차전지가 올라왔을 때 근저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쇼커버링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쇼커버링이 들어온 것은 이제 롱숏 펀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 그동안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롱, 그다음에 2차전지 숏이었는데, 반도체 조정 시에 반도체를 팔기 위해선 반도체 숏, 그다음에 2차전지 롱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반도체 숏이 나오는데 2차전지 롱이 안 나오죠. 네. 그러면 공매도가 거의 끝났다라는 개념으로 봐야죠. 공매도가 아니라 이 펀드의 청산이 네,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바닥권에 있는 주식, 이런 주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힘은 공매도 환매입니다. 공매도 환매가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서 개인이라든지 기관 수급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셀은 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급상,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를 펀드멘탈 갖고 얘기한다라면 안 올라갈 그 얘기를 저는 10가지 중에 1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요. 지금 이제 차트가 이 정도 살아있다라고 한다라면, 특히 오늘과 같이
같이 굉장히 공포감이 있는 상황. 이거 더해서 이거보다 더 큰 공포감이 있죠. 호비아. 지금 뭐 전기 자동차 저도 엊그제 전기차 옆에 빈자리가 있는데 거기다 차를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포비아 현상이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우리가 다 느끼는 현상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치한지가 이 정도라면 굉장히 저는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수의 변동폭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그 대신 여전히 이제 소재 쪽은 조금 더 관심이 좀 떨어지죠. 확실히 소재는 하루 일일 천하로 끝났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소재는 역시 약하구나. 역시 강한 것은 LG엔솔이 올라올 때 SDI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플레이 아직은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 과장님도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고 지난주에 언급 주셨었잖아요. 지금 확실히 그 전략이 유효했다라고 일주일 지나니까 또 그려져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궁금해요. 지금 현금이 있다면 2차 전지주가 현금보다 나을까요? 아니면 현금 보유가 나아요? 현금이 낫죠. 현금이 나요? 기회가 여러 가지로 잡아갈 수 있으니까 현금이 낫기는 한데 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2차 전지 섹터가 사실 업황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는 거는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논리 그리고 그 수급 이외에 이제 차트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이 더욱더 중요할 텐데 생각보다 셋업체들이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랐어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30% 가까이 올라가게 됐고 SDI라든지 아니면 LG화학도 뭐 일부 올라왔고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는 오히려 소재 업체가 못 올라온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레이딩은 충분히 소재 업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소재 업체 중에 두 업체가 눈에 상당히 띄더라고요. 코스모 신소재랑 포스코 퓨처엠 이 두 종목이 많이 띄었었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이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권까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수급 강도가 이쪽을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정말 접근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강한 놈을 사주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수익률을 가져가시는 것보다 뭐 5에서 10% 내외의 이런 부분에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그때 수익 실현하고 나와서 다시 또 현금 보유하고 기회 노리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9월 달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그 자금이 수급이 들어올 때 들어주는 폭이 또 있다 보니까 2차 전지단에서 빠른 매매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마감 준비 잘 하시길 바라면서 두 분의 프로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